소득 불평등 문제, 이거 한국 사회의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죠. 모두가 해결해야 한다,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막상 어떻게? 라고 물으면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최근에 열렸던 한 정책 토론회를 중심으로 이 복잡한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부터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. 바로 이 질문, 이게 모든 논의의 시작점이었습니다. 아니, 돈은 계속 더 많이 쓰고 있다는데 왜 이 빈곤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걸까요? 바로 이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. 물론 우리나라 복지의 지출 규모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맞아요.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. 여전히 OECD 평균하고 비교하면 한 6%포인트 정도가 낮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딱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? 바로 이 높은 수준이라는 글자도 딱 요약이 되는 겁니다.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은 여전히 OECD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. 이건 정말 단순히 돈만 더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.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. 이 문제를 풀려면 뭔가 더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. 그리고 논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모아졌습니다. 하나는 조세정책이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,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복지정책이라는 튼튼한 방패.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도구 상자부터 한번 열어볼까요? 바로 송원재 교수가 제시한 조세 시스템을 활용한 해법인데요. 결국 세금을 어떻게 걷고 또 어떻게 쓰느냐, 이게 불평등 문제를 푸는 가장 첫 번째 단추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송 교수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. 첫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이른바 누진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거고요. 둘째, 법인세 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상속세는 아예 특정 목적을 위해서만 쓰는 목적세로 바꾸자. 이겁니다. 특히 이 법인세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. 보통 우리 생각에는 법인세를 올리면 당연히 돈 많은 대주주들이 그 부담을 지겠지 하잖아요. 그런데 송 교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부담이 결국에는 직원들 월급을 깎거나 물건값을 올리거나 아니면 힘없는 소액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래 목표했던 불평등 해소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, 이런 주장입니다. 목적세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. 어떤 세금을 거두면 그 돈을 다른 데는 절대 못 쓰고 딱 정해진 목적에만 쓰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두는 겁니다. 비유하자면 사회복지를 위한 전용 저금통을 하나 만드는 거죠. 상속세를 바로 이 저금통에 넣어서 부의 대물림도 좀 막고 그 돈을 불평등을 줄이는데 직접 쓰자.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죠. 자, 이렇게 조세 정책을 살펴봤고요. 이제 두 번째 도구 상자를 열어볼 시간입니다. 바로 구인회 교수가 제안하는 복지 지원의 새로운 설계도인데요. 이건 이제 잘 거둔 세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구 교수는 복지 정책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트릴레마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. 이게 뭐냐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라는 건데요. 첫째, 혜택은 충분히 줘야 하고, 둘째, 그렇다고 사람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들면 안 되고, 셋째, 나라 재정도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. 이 세 가지가 서로 막 부딪히기 때문에 정말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구 교수가 내놓은 해법이 바로 맞춤형 전략입니다.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빈곤층과 노인 빈곤층을 똑같이 볼 게 아니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. 젊은 층에는 실업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 대상을 조금 좁히는 대신에 한 분 한 분께 드리는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겁니다. 이게 바로 그 어려운 트릴레마를 관리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인 셈이죠. 자, 이렇게 들으면 와, 정말 명쾌한 해법이 나왔구나. 이제 문제가 풀리겠네 싶으시죠? 근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.
오히려 여기서부터 이 토론이 진짜 흥미로워지기 시작해요.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치열한 토론의 현장입니다.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먼저 이건태 의원은 문제의 뿌리를 구조에서 찾습니다. 이건 뭐 제도를 조금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대기업이나 초고소득층이 세금을 피할 구멍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일하지 않고 버는 소득, 즉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 강화해야 한다.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. 반면에 정창수 소장은 효율성을 키워드로 꺼내듭니다. 무작정 돈을 더 풀기 전에 지금 새고 있는 돈부터 막아야 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고소득층한테 유리한 세금 혜택 같은 거 먼저 싹 정리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복지 예산을 한 곳에 모아서 낭비를 줄여야 한다. 아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한층 더 과감한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. 바로 유승경 위원의 기본소득 주장인데요. 기본소득 그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냐 이런 걱정들 많잖아요. 근데 이걸 재정 환상일 뿐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. 어차피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돈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도 복잡한 서류 절차라던가 내가 가난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낙인 없이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존엄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원 실장이 이 모든 논의를 아우르는 정말 중요한 핵심을 딱 짚어줘요. 그건 바로 이런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. 그 어떤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하려면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과정, 즉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. 와,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듣다 보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토론 속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,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첫째, 그 어떤 정책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. 둘째, 세금 문제랑 복지 문제는 절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. 그리고 셋째,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만들기 전에 지금 있는 시스템부터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먼저다.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. 결국 이 토론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. 이 불평등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탄환 같은 건 없다는 거죠. 날카로운 조세 정책과 튼튼한 복지 정책, 이 두 가지 도구를 아주 정교하게 잘 조합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는 것.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 겁니다. 토론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어쩌면 우리의 진짜 고민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 앞에 놓인 이 수많은 복잡한 길들 중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할까요?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